송은재 TV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관련해서 태국에서 붙잡혀서 송환이 된 쌍방울의 김성태에 대해서 검찰이 지난밤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검찰이 주로 명백하게 증거가 드러난 배임,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 김성태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관련해서 변호사비 대납, 대북 송금 부분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24시간 안에 조사를 마치고 풀어주거나 아니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일단 김성태의 신병을 확보한 뒤에 추가적인 조사를 앞으로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방침입니다. 이재명 관련해서 어제 이재명이 KBS 뉴스에 나와서 긴 시간 동안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야 대표에게 듣는다라는 코너에 이재명이 그동안 자신과 관련해서 침묵을 지키고 있다가 기자들에게 간간히 답변도 하고 전부 무죄다, 검찰이 지금 억지로 정치 탄압을 하고 있다, 이런 주장만 간간히 하고 기자 간담회를 하더라도 기자들의 질문을 제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KBS 뉴스에 나와서 이재명이 지금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자신에 대한 비리 혐의에 대한 수사, 앞으로 전국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이냐, 이렇게 길게 이야기한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KBS 어제 인터뷰에서 드러난 이재명의 이 생각들, 이게 얼마나 왜곡되어 있고 앞으로 총선 전국에서 이재명이 어떻게 민주당을 또 국회를 볼모로 삼아서 자신의 방패막이로 삼아서 이끌어 가려고 하는지 생각들을 엿볼 수 있는, 얼마나 지금 국민을 왜곡하고 있고 여론을 왜곡하고 있는지 모든 부분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올 한 해는 아마 이재명이라고 하는 이 괴물, 우리 헌정사에서 보기 드문 이런 괴물을 우리의 사법 시스템으로 어떻게 단죄할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좀 크게 넓게 보면 우리 정치사에서 우리가 이제 선진국의 문턱에 왔다, 여러 분야에서 이미 선진국으로 진입한 부분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영역도 있다, 정치가 가장 뒤처지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대선에서 이길 수 있었고 윤석열 정부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은 이재명이라고 하는 이런 괴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의 국정 운영도 그런 부분들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재명은 지금 이재명 자신의 리스크, 민주당의 리스크, 국회 리스크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리스크가 되고 있다.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이재명이라고 하는 이 괴물에 발목이 잡혀 있다. 이재명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단죄하느냐, 이것이 우리 정치 발전에 굉장히 큰 변곡점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 여부를 가르는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시각에서 이제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 보면 어제 KBS와의 인터뷰에서 이재명의 생각이 많은 부분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총선까지 어떻게 해서든 버텨나갈 수 있는 자신만의 논리, 왜곡된 논리를 세워놓았습니다. 또 버티겠다라고 하는 뜻도 밝혔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이기기만 한다면 윤석열 정부는 식물정부가 될 것이고 자신에 대한 이런 많은 사법 리스크는 유야무야 될 수 있을 것이다, 깔아뭉갤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모두 드러났고 이재명이 지금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한동훈이다.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과 경찰의 수사, 직접 관여하지는 않지만 전체적인 외풍을 막아주고 가장 중요한 여론의 흐름을 한동훈 장관이 잡고 있다. 이재명으로서는 가장 껄끄러운 것이죠. 한동훈과 이재명의 지금은 직접 대결이 펼쳐졌고 앞으로 1년 동안 펼쳐질 것이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민주당이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집중적인 융단 폭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왜 나서느냐, 입을 벌리지 마라, 입 다물어라, 별의 별 말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가장 두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거의 혼자 이재명의 비리, 이재명의 민주당에 맞서고 있는 이런 형국인데 한동훈의 창이 두렵다, 이재명의 방패가 결국은 뚫리고 부서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올 1년 동안 이재명이 어디에서 무너질 것이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검찰의 수사에서, 기소에서, 재판에서 무너질 것이다. 법적으로. 또 하나는 여론에서 무너질 것이다. 두 가지가 있는데 이재명의 어제 KBS 인터뷰를 보면 이재명이 쉽사리 법적으로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어떤 형태로든지 왜곡을 해서 버틸 것이다. 이재명은 죽기 살기로 버틸 것이다. 어디에서 무너지게 되느냐?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이 저는 무너질 것이라고 봅니다. 어디에서 무너지느냐? 여론에서 무너질 것이라고 봅니다. 여론에서 이제 많은 국민들이 이재명에게 등을 돌리게 되면 민주당에 있는 많은 의원들이 자기들이 살아야 하니까, 또 민주당은 지금 의원도 많습니다. 지난 총선 때 대승을 했기 때문에 170여 명의 의원이 있습니다. 이 현역 의원들이 모두 자기가 다음 총선에서 살아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여론이 나빠지게 되면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이 대개 30% 초반, 중반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20% 선, 20%대 초반까지 무너진다면 10% 이상 무너지게 된다면 현역 의원들이 견딜 수 없을 것이다. 총선을 앞두고 법적인 부분은 이재명이 왜곡, 여론 왜곡을 통해서 버틸 것이다. 그렇지만 여론에 의해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무너지게 되면 현역 의원들이 그냥 있지 않을 것이다. 모두 들이받고 나설 것이다. 이재명은 이 여론에 의해서 무너질 것이다 라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신들의 측근을 시켜서 한동훈 두드려 패기, 한동훈과 이재명이 직접 앞으로 1년 동안 여론전을 펼치게 될 것이다. 국민들을 놓고. 지금까지도 그래왔습니다.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게 어제 인터뷰에서도 나왔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이 성남FC 관련해서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성남FC 관련해서 경찰이 3년 동안 조사를 해서 무혐의가 나온 것이다. 이걸 지금 검찰이 좀 바뀌었다라고 해서 이걸 다시 수사하는 것이 맞느냐. 그래서 이게 불공정하고 정치 탄압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한동훈 장관이 바로 잡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남FC 관련해서 지난 3년 동안 경찰이 수사를 했는데 문재인 정권 하에서 경찰이 흐지부지 제대로 수사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검찰로 넘겼는데 박은정이었죠. 박은정이 친문재인 검사 박은정이가 또 깔아뭉갰습니다. 그런 사실들이 모두 드러나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은 성남FC 관련해서 경찰이 3년 동안 수사를 해서 무혐의 처리가 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데 불송치 결정을 했던 겁니다.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도 않고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검찰에 송치하지 않겠다 결정을 했습니다. 불송치 결정과 무혐의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재명이 이걸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일반 국민들은 좀 헷갈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계속 자신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자신의 측근들을 시켜서 민주당 대변인이 이런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건 한동훈 장관이 여러 번 바로잡은 것입니다. 무혐의는 혐의가 없다. 그래서 검찰에서 불기소하는 것입니다. 기소를 아예 하지 않는 것입니다. 경찰에서도 혐의가 없다라고 해서 수사를 그만두는 것입니다. 검찰의 불송치 결정은 증거가 불충분하다. 아직까지 더 조사해 봐야 된다. 앞으로 조사해야 할 부분들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검찰에 아직은 이 사건을 넘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경우에는 고발인이 있었습니다. 이게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것이었기 때문에 고발인이 이의신청을 해서 검찰로 다시 넘어갔던 겁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박은정이죠. 당시에 깔아뭉갠 겁니다. 검찰도. 정권이 바뀌어서 새로운 검사들이 들어와서 이제 다시 수사를 해서 제대로 밝혀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무혐의라는 것과 불송치 결정, 이걸 국민들이 좀 혼돈할 것이다. 검찰의 불기소하고 비슷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이재명이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론을 왜곡하는 겁니다. 이걸 한동훈 장관이 따박따박 바로잡으니까 지금 여론전이거든요. 바로잡으니까 한동훈 장관이 미워 죽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성남FC 관련해서 이재명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 많은 협찬금을 받아서 광고비를 받아서 내가 소위 내 주머니에 넣은 것 아니지 않느냐. 모두 그 성남FC 운영비로 썼다. 그래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 성남 시민들에게 좋은 일 아니냐라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한동훈 장관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바로잡았습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제3자 뇌물인데 제3자 뇌물은 그 이익이 누구에게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정한 청탁이 있었느냐, 이 부정한 청탁이 대가로 있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다. 이재명은 지금 전혀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 이재명이 하는 이야기는 소위 재판에서 정상 참작이 될 수 있는 요인입니다. 그렇지만 이 제3자 뇌물이라고 하는 이 본질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비틀기 왜곡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재명이 이런 거짓말을 할 때마다 한동훈 장관이 따박따박 진실을 알려주고 있거든요. 법리를 알려주고 있거든요. 국민들에게. 그래서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집중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쌍방울의 김성태의 변호사비 대납 관련해서 김성태를 자신은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인터뷰에서 말이 또 조금씩 달라집니다. 김성태와 술 먹다가 전화 통화를 했다라고는 하는데 기억이 안 난다라고 했습니다. 숨진 김문기에 대해서도 자신이 같이 해외 출장도 가고 골프도 치고 여러 차례 보고도 받고 핵심이었죠. 실무 핵심이었는데 그 대장동에 김문기에 대해서도 기억이 안 난다라고 했습니다. 김문기를 모른다라고 했다가 갑자기 기자가 물어서 기억이 안 났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말이 슬슬 바뀌고 있는 겁니다. 전화 통화는 했는데 술 먹다가 누가 바꿔줘서 전화 통화를 한 것이다. 기억이 안 난다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김성태와 이재명이 얼마만큼 긴밀했는가는 많은 부분이 드러날 것입니다. 자신의 말처럼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것들을 서로가 주고받는 중간에 지금 이화영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재명이 임용한 최측근인 이화영 경기도 부지사가 이미 쌍방울로부터 수억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폭로가 나올 게 예상이 되고 뭐 사진 소동도 있었는데 사진이 또 찍힌 것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슬슬 이제 말을 바꾸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은 어제 인터뷰에서 이 쌍방울의 김성태에 대한 수사가 낫또깨비 같은 수사다. 뭐 이걸 만약 기소하면 미쳤다고 생각한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초조한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방송에 나와서 미쳤다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검찰에 대해서 미쳤다라고 했습니다. 검찰이 정말 미친 듯이 일을 해야 되는 이유가 생긴 겁니다. 미친 듯이 정말 수사를 해야 되는 일이 생긴 겁니다. 미쳤다는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좋은 의미로 미쳤다도 있고 나쁜 의미로 미쳤다도 있는데 이재명은 나쁜 의미로 미쳤다라고 했습니다. 검찰에 대해서. 검찰이 좋은 의미로 정말 미친 듯이 수사를 해야 될 대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변호사비 대납도 큰 부분이지만 많은 국민들이 지금 의혹을 갖고 있는 것은 이재명이 굉장히 평양을 방문할 계획도 있었고 대북 송금, 북한 사업 경기도에서 그런 부분에 굉장히 관여를 했다. 지금 어제 민주노총을 비롯해서 국정원이 10곳에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많은 소동이 벌어졌는데 지금 문재인 정권 당시에 간첩들이 지하 조직을 만들어서 민주노총을 비롯해서 어디까지 지금 손을 뻗쳤는지 알 수도 없고 외국에서 북한의 지령을 받았다라는 혐의도 나오고 있고 문재인 정권은 제대로 된 간첩 수사를 한 적도 없다. 이재명도 여기에 어떤 형태로든지 북한과의 그 성남시를 중심으로 해서는 그 소위 친북 단체들이 많이 있고 그런 단체들로부터 이재명이 많이 연관이 되어 있고 선거에서도 도움을 받았다.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재명은 또 오는 28일 검찰에 출석을 합니다. 대장동 비리와 관련했습니다. 어제 인터뷰에서 이 대장동과 관련해서 자신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자신이 대장동 비리 이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은 왜 시장이 돈을 좀 더 많이 벌지 못했느냐, 공익으로 더 많이 환수하지 못했느냐, 더 많이 벌었으면 문제가 없는 것인데 그 민간업자들이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걸 많이 벌지 못해서 이게 지금 혐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검찰의 의견과 자기의 의견이 다른 것이다. 지금까지 해온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대장동에 대해서 이재명이 얼마만큼 왜곡하고 있는지를 지금 계속 이재명은 대장동 관련해서 성남FC와 꼭 같습니다. 성남FC의 문제의 본질은 부정한 청탁이 있었느냐인데 이재명은 엉뚱하게 자신이 이익을 취한 것이 없다 이야기를 합니다. 대장동 비리의 핵심은 왜 이렇게 민간이 초과이익,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사전에 계획을 짰느냐, 누가 이런 특혜를 줬느냐, 왜 줬느냐, 이게 핵심인데 이재명은 계속해서 많은 이익이 발생을 했고 공익으로 뭐 단군 이래 최대 환수를 한 사업이다, 엉뚱한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여론 때문입니다. 계속 여론을 왜곡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동훈 장관이 정확하게 짚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이제 이재명이 불체포 특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선거 과정에서 불체포 특권을 가장 앞장서서 없애겠다라고 했는데 왜 이제 말이 달라졌느냐라고 하니까 이재명이 검찰이 이렇게까지 자신을 탄압할 줄 몰랐다. 검찰이 이렇게까지 중립을 지키지 않고 목표를 정해놓고 권력을 휘두를지 몰랐다. 상황이 바뀌었다, 이 이야기입니다. 상황이 바뀌어서 자신이 한 말을 지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민주당 쪽에서 이 거짓말하는 그 이야기가 나오면 제가 언제나 예를 두 가지를 듭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거짓말 때문에 많이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김대중이 한 이야기가 저는 거짓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뿐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거짓말을 한 적은 없는데 약속을 지키지는 못했다. 그 다음 또 있습니다. 지난해에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이재명에 대해서 유시민이 한 말입니다. 이재명의 형수 쌍욕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시민이 이재명은 어려운 과정 환경 때문에 이재명은 상처를 받았다. 흠이 아니다. 상처를 받았을 뿐 흠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분석이 있겠지만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거짓말은 하지 않았다.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이재명의 형수 쌍욕은 상처지 흠이 아니다. 고의성 여부입니다. 고의성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거짓말할 생각은 없었는데 상황이 바뀌어서 약속을 못 지켰다는 것이고 형수 쌍욕을 할 고의성은 없었는데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아서 흠이 아니라 그런 상처가 생겼다. 뭐 이 논리입니다. 김대중 시절이나 지금 이재명 시절이나 많은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의 대표적인 거짓말은 출마하지 않겠다, 정계를 떠나겠다라고 했는데 다시 대통령 선거에 나섰습니다. 정계를 떠나겠다 할 그때부터 다시 대통령 선거에 나설 생각을 김대중은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많은 사람들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대한민국의 어느 누가 형수에게 이재명이 하는 그런 뭐 찌재명 구속하라 이번에 뭐 그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이재명 같은 그런 욕을 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고의적으로 형수에게 이 세상 누구도 하지 않는 짓을 저지른 흠이죠, 흠. 그렇습니다. 이재명 거짓말을 이야기하면 오히려 저를 타박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재명이 이야기할 때, 불체포 특권 이야기할 때 거짓말인 거 다 알았는데 국민들이 뭐 그게 비판할 대상이나 되나? 이재명이 하는 말이 뭐 전부 거짓말인데 밥 먹자 뭐 잠자자 외에는 전부 거짓말인데 그것도 거짓말인지도 모릅니다. 그걸 뭘 가치가 있다고 논평을 하느냐, 뭐 그걸 믿었었느냐, 뭐 오히려 제가 타박을 받습니다. 이재명의 거짓말이 이 정도가 되면 제가 괴물이라고 표현한 것이 과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이재명의 인터뷰가 계속이 됩니다. 이 지금 많은 비리들이 이재명 자신 개인에 대한 수사인데 왜 공당인 민주당이 대응을 하느냐, 민주당이 방탄으로 나서느냐, 이 부분을 물었습니다. 이재명의 답변은 자신 개인에 대한 수사이기도 하지만 당대표에 대한 공격, 수사라는 측면도 있다. 당대표, 자신이 당대표가 아니었다면 검찰이 이렇게까지 강도 높게 수사를 했겠느냐 이랬습니다. 이 부분도 한동훈 장관이 명쾌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재명에 대한 지금 수사 대부분은 문재인 정권 때부터 시작된 것이다. 이재명이 민주당 대표여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 때부터 수사를 해오던 것을 검찰이 제대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재명이 그 뒤에 당대표로 된 것이다. 지금 거꾸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이재명이 거짓말과 왜곡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재명이 뭐 오는 28일 검찰에 출석을 할 때는 이제는 의원들도 나오지 마라, 변호사와 두 사람만 나가겠다 뭐 이랬는데 여론이죠, 여론. 방탄 여론, 뭐 조폭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하니까 자신이 뭐 여론을 이제 또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혼자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겠다, 연출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특히 뭐 일한다라고 하면서
금요일까지는 일을 해서 안 되고 27일은 28일 토요일 나가겠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또 민생 뭐 이런 거짓말 왜곡 이거 궁리하는데 바쁜 거죠.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민주당의 대변이나 측근들이 많은 이재명 비리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그 왜곡들이 누구 입에서 나온 것인지를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입니다. 모두 이재명이 이런 논리들을 다 짜내서 왜곡된 논리들을 주변에 다 주입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래서 이재명 측근들은 지금 어차피 이재명이 총선까지는 당을 쥐고 갈 텐데, 볼모로 쥐고 갈 텐데 자신들의 공천 이런 것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들을 그대로 이재명의 이 거짓말들을 그대로 앵무새처럼 국민들에게 이야기해 왔다 이런 것이 느껴집니다. 내년 총선까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당을 총선까지 이끌 것이냐 이 질문에 이재명은 당을 이끌겠다, 내년 총선까지 이렇게 질질 끄는 게 여당 정부에서 원하는 바 아니겠느냐, 여기에 맞서서 국민들이 투쟁에 나서야 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민들이 이재명의 이 사법 비리에 대해서 투쟁에 나서야 한다, 이 부분입니다. 이재명이 얼마만큼 여론을 두려워하고 있는가라는 게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자신이 경기도지사 시절에 4건의 기소를 당해서 일주일에 2번씩 재판에 끌려다니기도 했습니다만 전국에서 최고 시도지사 평가를 얻어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당대표직에서 물러날 생각이 전혀 없고 계속해서 이런 거짓 왜곡, 이 논리를 만들어서 국민 여론을 호도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이재명을 민주당의 뭐 개딸들은 제외하고,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 제외하고요,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30% 초반대 정도입니다. 어디까지 버티겠느냐, 언제까지 버티겠느냐라는 겁니다. 기소가 계속 일어나고 이제 재판이 있게 될 텐데, 검찰의 증거와 많은 법리들이 드러나게 될 텐데, 이재명은 계속 거짓말과 왜곡을 해 갈 겁니다. 지금 이미 거짓말의 틀을 짜놓았습니다. 기본 거짓 틀을 짜놓은 겁니다. 거기에 계속 이제 앵무새처럼 되풀이를 하는 겁니다. 자신과 자신 측근들이. 이 부분을 민주당의 지지자들이 얼마만큼 버틸 수 있겠느냐. 민주당 지지율이 20% 선까지 내려간다면 아마 현역 의원들이 모두 들고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이재명은 무너질 것이다. 이재명 체제는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30% 초반에서 20% 초반, 이 10%는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계층적으로도 그렇고 그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일 것이다 라는 것이고, 앞으로 1년 동안 이재명의 이 여론 호도, 여론을 호도하고 거짓말하고 왜곡하고 있는 이 부분을 완벽하게 깨뜨릴 사람은 한동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이재명은 지금 꿈에도 한동훈이 나타날 겁니다. 한동훈이 가장 두려울 겁니다. 아마 어찌 보면 윤석열 대통령보다 한동훈이 더 두려울 겁니다.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이 많은 여론 왜곡을 한동훈이 따박따박 바로잡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한동훈 장관이 뭐 왜 그렇게 나서느냐, 법무부 장관이 너무 나서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보수 쪽에서도 그렇게 지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매일 나서야 한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이 매일 거짓말을 쏟아놓고 매일 왜곡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맞서서 국민 여론을, 국민들의 판단을 바로잡아 줄 사람은 지금으로서는 한동훈이 가장 적임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재명이 거의 처음입니다. 자신이 당대표가 되고 난 이후에 자신의 비리에 대해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자신의 입장을 밝힌 것, 이 부분을 가지고 이재명이 얼마만큼 괴물인지, 전체 우리 지금 정치 흐름에서 이재명을 앞으로 1년 동안 어떻게 사법 처단하느냐라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 일인가라는 부분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